안녕하세요. 권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산대학교에 위치해 있는 IBS 기후물리연구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다 달팽이를 구해줘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할 계획인데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우리들의 일상이 많이 바뀌었죠. 이 사진 속의 아이들이 제 아이들인데 매일 아침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어린이집과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하고 생활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그러니까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 속의 그 바다 달팽이도 그 마스크를 착용을 했어요. 달팽이가 마스크를 착용한 이유가 이렇게 바닷물 속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점점 높아져서 그것으로부터 자기의 몸을 보호하고자 이렇게 마스크를 찼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바닷물 속에 왜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점 높아졌고, 그리고 또 과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인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바닷물 속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그게 생물체에 해롭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산화탄소가 그 오염물질일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그 탄소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심호흡을 한번 해볼게요.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우리가 이 내쉬는 이 숨 안에 이산화탄소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했을 때 우리 몸은 산소를 이렇게 흡수하게 되죠. 그 산소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탄소와 결합이 돼서 이산화탄소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탄소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녁을 이미 드신 분도 있고 안 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섭취한 그 음식물에서 이렇게 탄소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빵을 먹었건 밥을 먹었건 모두 탄소가 들어있는데, 그 탄소가 또 어디에서 왔는지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식물체들이 이렇게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그것으로부터 탄소를 자기 몸에 고정시켜서 그 몸을 탄소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섭취해서 에너지를 얻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다시 대기 중에 이렇게 배출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처럼 우리들처럼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도 탄소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바닷속에 사는 생물의 경우는 식물 플랑크톤이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광합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몸을 탄소로 이룬 다음에 그 탄소를 그 동물 플랑크톤이 섭취를 하게 되고요. 우리의 주인공 바다 달팽이가 사실은 이 동물 플랑크톤의 한 종인데, 정식 명칭이 바다 달팽이는 아니고요. 테로퍼드라는 동물성 플랑크톤입니다. 또 이제 이런 동물 플랑크톤을 물고기들이 또 먹게 되죠. 이 물고기들은 또 호흡 작용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바닷물 속에 다시 배출을 합니다.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순환하는 게 탄소입니다. 또 기후적인 측면에서도 탄소는 아주 중요한 원소인데요. 탄소는 대기 중에 있고요. 이 탄소는 지구에서 발산하는 장파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것을 지표면으로 다시 이렇게 반사를 해서 이 지구를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온도로 적절하게 이렇게 따뜻하게 덮여주는 이런 담요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네, 과다한 탄소 배출이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물과 식물은 몸이 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고대에 수억 년 전에 동식물이 죽어서 땅에 묻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땅에서 고온과 고압을 받아서 변형된 그 물질이 석탄과 석유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혹은 차를 굴리기 위해서 이 땅 속에 매장되어 있어야 할 그 탄소를 끄집어내서 그거를 태우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대기 중에 이렇게 배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을 해봤더니 시간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는 직접 관측을 해오고 있고요. 그 이전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북극이나 남극에 이렇게 빙상이 있는데 빙상에 그 아이스 코어를 시추를 해보면 그 한 200년 전에 그 공기방울이 이렇게 그 포집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공기방울을 끄집어내서 거기에 있는 그 성분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200년 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땠는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측정을 했더니 산업혁명 이전에는 280 ppm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점점 증가해서 현재는 410 ppm까지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즉, 한 40%가 이렇게 증가를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그 대기 중에만 있느냐? 상당량의 인위적 이산화탄소가 바다에도 흡수가 되어 왔습니다. 제가 수치 모델을 개발해서 이 모델을 이용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재생 부탁드릴게요. 예, 초기에는 이렇게 별로 반응이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죄송합니다. 예, 네.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고요. 우리나라에 근접한 바다가 동해, 그리고 여기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산화탄소,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면서 이런 이산화탄소가 바다에도 또한 이렇게 흡수가 되어서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아열대 해역의 가장 높은 농도로 이렇게 존재하고요. 점점 이렇게 전 지구 바다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현재 그 전 지구 표층에서의 인위적 이산화탄소 농도를 이렇게 재보면 70 마이크론 몰 퍼 킬로그램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닷속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 그것도 같은 수치 모델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모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까지 증가해 온 거, 그리고 이게 앞으로 이렇게 증가할 이렇게 양상인데요. 2100년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2100년에 그 바다가 가지고 있는 인위적 이산화탄소 양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의 경우는, 그러니까 진한 파란색 이 시나리오는 우리가 당장 이산화탄소 배출을 이렇게 감축했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안정화되었을 때 시나리오고요. 그다음에 이 연한 파란색 시나리오는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배출한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나온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또 이제 빨간색의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감량을 했다는 가정하에 나온 시나리오고요. 우리가 어떻게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바다가 가지고 있는 인위적 이산화탄소 농도는 현재와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약 3배나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닷속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높아지면 바다 생물체에 왜 해로운가? 대부분의 바다 생물체, 그러니까 어떤 생물체들은 탄산 칼슘을 가지고 뼈대나 골격을 만드는 생물체들이 있습니다. 탄산 칼슘을 화학식으로 쓰면은 CaCO3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골격과 뼈대를 만드는 종은 일단 산호가 있고요. 그리고 조개나 성게, 그리고 바다 가재 같은 그런 종들이 있고, 우리의 주인공 테러퍼드도 탄산 칼슘으로 이루어진 이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학 반응식을 써보았는데, 일단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했을 때 이 이산화탄소는 물 분자와 결합이 돼서 탄산수를 만듭니다. 탄산수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보통 마시는 톡 쏘는 맛이 나는 탄산수이고요. 그게 또 산성이기 때문에 부식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이 탄산수가 바닷물에 있는 혹은 이 생물체를 이루고 있는 탄산염과 결합을 해서 중탄산염을 만듭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탄산염을 소모하기 때문에 이 바닷속에 있는 이 탄산칼슘을 가지고 있는 생물체들한테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제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이 테러퍼드를 가지고
이게 건강한 정상 상태에서의 테라포드고요. 이것은 산성화된 물에 그 테라포드를 이렇게 어느 정도 방치했을 때 그 껍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봤더니 정말 이렇게 많이 녹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은데요. 왼쪽이 건강한 상태에서의 테라포드고 이 오른쪽이 높은 이산화탄소 상태에서 2주간 방치한 테라포드입니다. 건강한 테라포드는 뭔가 건강해 보이죠?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고요. 한데 이 산성화된 물에 오랫동안 방치된 테라포드는 좀 비실비실하고 껍질도 약간 많이 손상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 처음에 이렇게 드렸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 과연 테라포드에게 그 마스크를 채워주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가능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서 그 더 악화되는 바다 해양 산성화가 더 악화되는 것을 이렇게 막아주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그 자세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여러분이 각자 조사를 해보고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이런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강연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